대행의 대망론인데 저희가 VP하고 위에 본격 대망론이라고 한번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소로 답했어요. 의미심장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 예상하시는 대로 엄청난 취재진이 따라붙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오늘 오전 모습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계속 출마 선언이 나오는데 대행으로서 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생각이 많이 네, 제가 뭐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닌데 미소도 있고 여유도 있고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진짜 표정이 좀 밝은 것 같은데요.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길거리 가다가 로또 줬는데 1등 당첨된 거랑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뭔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대운이라고도 해야 되나요? 그 본인은 특별히 하는 건 없지만 오히려 지금 판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구도가 자꾸 지금 보수 쪽계 후보들이 마땅히 없으니까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 쪽으로 자꾸 관심이 모여가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다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금 결국은 이제 중간에 도중에 낙마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반 전 총장을 지지하는 주 지지층 세력 자체가 고령층하고 뭐 충청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요. 결국 이제 고령층의 어떤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층은 황교안 권한대행 쪽으로 자꾸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황교안 권한대행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출마할지 안 할지 조금 더 재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을 좀 끌지 않을까. 그러면서 본인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치고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그 다음에 저희, 결정을 해도 결정하는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유난히 뉴스특급이 사람 표정을 계속 유심히 보게 됐네요. 반기문 전 총장 봤는데, 예, 말씀하시고 오늘 뭐 다들 발언권이 좋아요. 말씀하시죠. 심지어 기자들, 카메라 기자 안전 문제까지 걱정을 좀 해주시잖아요. 뒤 조심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반기문하고 난 다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반 총장은 기자들한테 자꾸 쓴소리하고 나쁜 XX 그러지만 나는 당신들을 이렇게 챙깁니다. 이런 이제 그 여유가 이제 묻어나는데 그런데 이분도 조금 전에 우리 민영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형적인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예, 공무원들이 지금 고건 전 총리도 그렇지만 이번에 반 총장도 결정적인 순간에 못 참으시고 그만두시잖아요. 황교안 총리도 보면 요즘에 공무원 공직에 있다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근데 성공한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 이분도 보면 누가 쓴소리 하거나 하면 바로 또 밤에 또 전화도 걸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두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말 바꾼 거 한번, 말이 바뀐 건 아니고 미묘한 뉘앙스 한번 저랑 같이 보실게요. 지난해 12월엔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때 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이었을 때예요. 전혀 없다. 지난번 기억하실 때 지금은 이라는 단어를 했고 오늘은 저 표정이에요. 오히려 반 전 총장보다 더 밝죠 당연히. 말은 잊지 못하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미영선 원장님. 예, 오랜만에 이제 우리 뉴스 특급에서 최순실 특검 얘기 안 하고 정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만 지금 취재하는 얘기가 정말 심상치 않은 게 황교안 총리가 일단 목소리가 지금 대운감이다.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회장자를 놓치지 않았대요. 예. 그리고 특히 경기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 경기고등학교는 학생회장.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학생회장인데 그때는 이제 연대장이라고 했거든요. 학교극단 체제여가지고. 그때 하면서도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학생들을 제압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큰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여론조사가 지지하니까 그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그 간부에게 고맙다라는 문자까지 보냈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꼼꼼한 성격이군요.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의도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상당히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엷은 미소가 간단치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오늘 오전 저 화면 계속 많이 비춰질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 네. 그런데 본인이 진짜 안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뭐 15% 20%면 자기가 안 나갈 수 없는 수준, 나갈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꼭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 위기 상황을 현재 대응으로서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발표해버린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른바 대안부재론 속에서 독보적인 지금 여권에서 실질적인 후보를 얻다 보니까 결국 본인 마음도 살랑살랑 바람이 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는 안 한다. 어제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점점점 사실 오늘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오늘 그 얘기를 보면은 이른바 규제개혁 회의 이것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나가가지고 주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한 사람이 5분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면은 생방송으로 1시간씩 합니다.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유효적절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염화미소, 이 심심상인하면서 조금 더 이 시간을 좀 볼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15%를 넘어서 20, 3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본인으로서도 결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 지지층의 흐름이 이제 반기문에서 황교안으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이 오늘도 나오고 있죠. 이 두 사람 지난 1월에 국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말 최대 수혜자가 황교안 대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에서 로또 주었는데 1등 당첨된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반 전 총장하고 사실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유를 하자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권투 선수가 이종 격투기로 가가지고 성적 내는 건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수영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 전 총장도 외교관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정치권으로 뛰어드니까 그렇죠. 네. 그 뭐 모멸감, 뭐 어떤 그 굴욕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아마 느꼈을 것 같은데 황교안 권한대행도 제가 볼 땐 비슷한 것 같아요. 공안검사 출신에다가 그냥 법무부 장관의 총리까지 되고 지금 권한대행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걸 또 뭐 운이라고 하면 운이 대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본인의 능력을 국민한테 보여준 적은 아직 없다. 예. 그걸 만약에 정치 무대에 데뷔했을 때 그걸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반 전 총장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예를 들면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치에 딱 뛰어들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한 열흘 동안이 골든타임이니까 그때 잘해라. 그때 못하면은 황교안 권한대행도 반 전 총장처럼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잠시만요. 민원장님, 오다가 저 자료 찾아보니까 대선 30일 전에만 공직 던지면 되더라고요. 황교안 권한대행도 그 전까지는 계속 심사숙고할 텐데 그러면 이 지금 쭉 15% 가까이 지금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다 글로 이 황교안 상승세, 급상승이 계속 이어는 질까요? 이제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길 잃은 보수층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샤이 박근혜, 예, 그 다음에 무슨 절망적인 보수층 이런 분들한테는 당장에는 10에서 15%는 저는 몰릴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정치력으로 이제 극복해야 되고 당선권까지 가야 될 상황이 되겠지만은 우선은 바른정당하고 별개로 정말 새누리당으로 갈 적에는 샤이 박근혜 표를 일단 몰표로 기본적으로 갖고 가면서 10% 초반대까지는 당장에 호주머니에 넣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의 그 지지율 상승은 지금 이상 더 올라가기가 쉽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게 거예요. 이게 딱 한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차트가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반 전 총장이 가지고 있던 지지율이 거의 다 사실은 황 총리 앞으로 왔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절반도 안 왔다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20% 실제로 나타난 것은 이제 더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지율 5%에서 한 15% 올랐다면 10%포인트 정도 오른 건데
그 이상 올랐어야 사실은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반 전 총장이 국내에 귀국하기 전에 지지율이 거의 25%, 뭐 30%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표가 다 황 총리에게 가야 이제 정상인 건데 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분산되고 있고 지금 흩어져 있고 그리고 상당수는 제가 보니까 여전히 지금 부동층화 돼버린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황 총리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는 지금 지지율을 100% 보내고 있지 않다. 여전히 유보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있는 것이고 황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격적인 검증대에 사실은 올랐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뭐 인사청문회 했다고 해도 그거하고 또 다른 이제 본격 검증에 들어가게 되면 예.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황 총리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반 전 총장 이상으로 성숙한 태도를 보이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나름 갖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오늘 오전 급하게 유승민 의원 제동을 가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그분이 이제 뭐 평생 공안검사 출신이시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라서 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보수의 길, 그런 어떤 철학이나 그런 개혁 의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예. 재선 출마 생각이 있으시면 예. 지금 당장이라도 그 뜻을 밝히고 권한대행 자리는 그만두는 게 옳지 않겠느냐. 네,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게 황권한대행이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뭐 색소폰 부는 검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는 흑수저다 뭐 이런 개인사도 밝히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이 공안검사란 이미지를 사실 저 얼굴에서 찾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 또 특히 보면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관련된 책만 해도 여러 권 냈죠. 거기다가 뭐 색소폰 부는 변호사 검사라고 해서 유튜브에 찾아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른바 정치인으로서 대중적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상당 부분 가졌다는 점에서는 사실 지금 여권 다른 보수 후보로서는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총리가 결심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근거는 첫 번째 단기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이 대선이 있었는데 1월 달에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3월 13일 정도에 탄핵 결정이 난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검증할 시간도 짧은 그런 점이 있고 거기다가 다른 보수 후보가 사실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른바 대안부재론 속에서 단기전으로 한다고 하면은 한번 승부를 걸어올 만하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탄핵이 정말로 이제 인용이 됐을 경우에 그 시점부터 저는 대선은 다시 새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때 정말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 처리까지 갈 경우에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 옵니다. 그 보수층들이 요동치는 거 기권으로 갈지 뭐 결집을 할지 아니면 정말로 정말 들고 나와가지고 구하려고 이렇게 동정론으로 갈지는 예. 사실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튼 황교안 총리는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고물상을 하신 서울 출신이고 예. 그다음에 아주 딸 봐보고 큰딸 결혼식 보내면서 얼마나 울어가지고요. 인간적인 황교안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는 그런 스토리가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드러운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해봤다면 발끈했던 황교안 권한대행 목소리 한번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가 명백히 답변하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가 그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또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역이라니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일국의 총리가 비선 실세자 보안 손님을 찌라시 보고 알았다는 거, 이건 정말 무능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거짓말이라서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유능한 거짓말장이가 되는 건데요. 의원님의 무능이라는 말씀도 거짓말이라는 말씀도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불출마 던지니까 황교안 총리가 진짜 우리가 길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근데 야권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가장 반기는 후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른바 야권에서 하는 말로 얘기를 하자면 박근혜 시즌2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죠. 정권교체 프레임에 같이 걸려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에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보수층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면 그 보수층은 그래도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는 안 가는 층이란 말이에요. 예. 그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건 구도의 문제지. 뭐 지금 정권 교체 프레임이나 이런 것에 관한 문제는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앞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어떤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많이 더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주셨지만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지금 중도 하차를 하면서 일종의 여권으로 보면은 안개가 싹 거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안개 밑에 가려져 있던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남경필 지사가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유승민 의원이 오히려 주목받을 가능성도 앞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망세로 돌아선 표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관망층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 쪽으로도 안 가고 예. 앞으로 좀 보겠다고 하는 층이 20%나 되기 때문에 이 층이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이건 예측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황교안 권한대행 쪽으로 막 지지층이 옮겨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야권에선 그러니까 여권에선 황교안이라면 야권에선 이 사람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화면 같이 만나보시죠.